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 호두 까기 인형 1.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의사인 슈탈바움 씨네의 아이들이 뒷방에 앉아 놀고 있었어요. 이날은 하루 종일 집 가운데에 있는 방에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그 방 바로 옆 거실도 마찬가지였죠. 올해 7살인 마리는 날이 어두워지자 살짝 겁이 났어요. 오빠 프리츠도 무서운지 마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마리, 가운데 방과 거실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려. 너도 들었지? 바로 그때 키 작은 남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게 언뜻 보였어요. 와!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오셨나봐. 프리츠의 말에 마리도 반가워하며 복도를 내다보았어요. 대부는 카톨릭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신앙의 증인으로 세우는 남자 어른을 말해요. 이번에도 멋진 선물을 만들어 오셨을 거야.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키가 작고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하얀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마른 얼굴은 주름살 투성인데다 한쪽 눈에는 검은색 안대를 쓰고 있었지요. 대부는 손재주가 뛰어났어요. 특히 시계를 고치는 솜씨는 더욱 훌륭했지요. 마린의 시계가 고장나면 늘 대부가 와서 고쳐주곤 했어요. 대부는 시계를 고칠 때 송곳으로 시계 속을 꾹꾹 찔렀어요. 그러면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였지요. 와, 역시 대부님 솜씨는 최고예요. 마린의 가족들은 다시 움직이는 시계를 보며 무척 기뻐했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종종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난쟁이 인형도 주었고 뚜껑을 열면 작은 새가 튀어나오는 신기한 선물을 주기도 했죠. 대부가 주는 선물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대부가 더욱 정성 들여 만들어 꼭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대부님이 멋진 요새를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프리츠는 장난감 병사들이 요새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마리가 뒤를 이어 말했어요. 대부님이 나한테 예쁜 정원을 만들어주신댔어. 정원 호수에서는 백조들이 헤엄치며 노래 부르고 귀여운 소녀가 백조들에게 달콤한 마지펜을 먹이로 줄 거라고 하셨어. 백조는 마지펜을 먹지 않아. 그리고 드로셀마이어 대부님도 그런 정원은 만들지 못하실 거야. 차라리 난 엄마랑 아빠한테 받는 선물이 더 좋아. 대부님 선물은 너무 훌륭해서 마구 가지고 놀기 어렵지만 엄마 아빠 선물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잖아? 프리츠가 퉁명스럽게 맞받아쳤어요. 아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저마다 생각해 보았어요. 마리는 아가씨 인형, 트루트헨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트루트헨에게 주려고 작은 양산을 사오신 적이 있어. 난 그 정도 선물만 받아도 좋겠어. 그러자 프리츠도 말했어요. 난 장난감 병사들이 탈 붉은 말이 필요해. 아빠도 나한테 경비병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신다고. 그때 맏딸 루이제가 끼어들어 의젓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어떤 선물이든 고맙게 받아야지. 마리는 언니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프리츠는 그래도 난 붉은 말을 선물 받고 싶은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창밖이 더욱 어두워지자 마리와 프리츠는 자꾸만 거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종이 울리며 거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얘들아, 어서 오렴.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을 보여줄게. 아빠와 엄마가 다가와 삼남매의 손을 잡았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도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요. 세 아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선물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셨단다. 너희들이 한 해 동안 사이좋게 지낸 것을 알고 계신가 보구나.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친하게 지내렴.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금색, 은색 사과와 알록달록한 사탕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선물이 잔뜩 쌓여 있었답니다. 예쁜 인형과 소꿉놀이 장난감도 있었지만 마리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것은 리본이 달린 실크 드레스였어요. 그 드레스는 옷걸이에 걸려 있었지요. 우와, 정말 예쁘다.
마리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프리츠는 탁자에 놓인 붉은 말을 발견하고 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정말 힘이 세 보이는 말이야. 하지만 난 이 말을 길들인 자신이 있지. 프리츠는 곧이어 다른 선물로 눈길을 돌렸어요. 빨간색과 금색 옷을 차려입은 경기병들이었죠. 경기병들은 흰 말을 타고 무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선물 중에는 재미있는 그림책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림책을 막 보려고 하는데 다시 종소리가 울렸어요. 딸랑딸랑. 얘들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의 선물을 보렴. 아이들이 탁자 앞으로 모여들자 엄마가 선물을 가리고 있던 우산을 짜잔 하고 치웠어요. 우와, 멋진 성이다. 성에는 거울로 만든 창문이 많이 달려 있었고 뾰족한 탑이 여기저기 우뚝 솟아 있었어요. 이윽고 종소리가 울리자 창문과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어요. 꼬마 신사와 아가씨 인형들이 성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가씨 인형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 자락을 바닥에 끌며 우아하게 걸었죠. 중앙홀에는 촛불로 꾸민 조명이 달려있어 마치 성이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형들은 계속 이어지는 종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그 중에는 드로셀마이어 대부와 똑같이 생긴 인형도 있었어요. 손가락만한 작은 인형들이 빙빙 돌며 춤추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대부님, 저도 성 안에 들어가 인형들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 프리츠가 탁자를 두 손으로 짚고 멋진 성과 인형들을 구경하며 말했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프리츠가 성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프리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춤추는 인형들을 바라보았어요. 가만 보니 인형들은 계속 똑같은 춤을 되풀이해서 추고 있었어요. 쉿, 계속 같은 곳에서 똑같은 춤만 추네. 프리츠가 드로셀마이어 대부를 향해 소리쳤어요. 대부님, 저 인형이 다른 문으로 나와서 다른 춤 추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좀 곤란하단다. 한번 기계를 장치해 놓으면 바꾸기가 어렵거든. 그런 건 재미없는데. 차라리 제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경기병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겠어요. 프리츠는 경기병 인형 쪽으로 얼른 뛰어갔어요. 이 병사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요. 프리츠의 말에 성을 보고 있던 마리도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헛고생을 했군.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예술작품이 아이들 눈에는 별로인 모양이야. 그때 엄마가 재빨리 나섰어요. 아유, 별로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가 정말 신기한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금세의 마음이 풀려 성의 기계 장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었어요. 인형들은 과자로 만들어져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루이지와 마리는 얼른 새 드레스를 입어보렴. 알겠어요. 새 드레스를 입은 루이지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엄마는 마리에게도 어서 새 드레스를 입어보라고 했어요. 엄마, 저는 조금 이따 입어볼래요. 사실 마리도 언니처럼 새 드레스를 얼른 입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탁자 옆에서 특이하게 생긴 작은 인형을 하나 발견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마리와 호두까기 인형. 와, 이 인형 진짜 귀엽다. 탁자 옆에는 제복을 입은 나무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마리는 윗몸은 길고 튼튼한 데 비해 다리는 가늘고 짧은 그 인형이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잡아주지 않으면 금세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가만 보니 멋진 제복에 딱 맞는 부츠를 신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제법 당당해 보였어요. 마리는 보면 볼수록 그 인형에 마음이 끌렸어요. 동그란 눈과 친절한 미소도 멋져 보였어요. 폭이 좁은 외투와 모자를 쓴 모습도 귀여워 보였죠. 아빠, 이 멋진 인형은 누구 거예요? 마리가 아빠에게 인형을 보여드렸어요. 오, 그건 호두까기 인형이란다. 언니 오빠와 함께 쓰도록 해라. 아빠가 나무로 된 외투를 들어 올리자 호두까기 인형이 입을 크게 벌렸어요. 아. 입에는 흰 이가 위아래 두 줄로 튼튼하게 나 있었어요. 입에 호두를 넣어보렴. 마리가 호두까기 인형의 입에 호두를 넣자 인형은 딱 소리를 내며 호두를 깨물어 깨뜨렸어요. 오, 신기해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입이 아프지 않게 작은 호두만 골라 깨보았어요. 그때 경기병을 가지고 놀던 프리츠가 호두까기 인형을 보더니 달려왔어요. 이리 줘봐, 나도 해보자.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의 입에 번번이 크고 딱딱한 호두만 골라 넣었어요. 그러자 딱 소리가 나면서 호두까기 인형의 이가 3개나 부러졌어요. 아래턱도 헐거워져서 덜그럭거렸어요. 아이, 가엾네, 호두까기 인형. 마리는 울먹이며 오빠한테서 호두까기 인형을 빼앗았어요. 프리츠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호두까기 인형이 바보처럼 호두도 못 까네. 그래도 난 계속 호두를 깔 거야. 당장 이리 내놔. 마리는 버럭 화를 냈어요. 이가 부러진 호두까기 인형이 가엾지도 않냐? 오빠는 진짜 나빠. 호두까기 인형은 내 것이기도 해. 얼른 내놔. 프리츠가 고집을 부리자 마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마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빠가 달려와 프리츠를 나무랐어요. 프리츠, 너한테 실망했다. 호두까기 인형의 이가 부러졌는데도 계속 호두를 까야겠니? 안 되겠다. 이제부터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은 마리니까 더는 건들지 말거라. 그리고 올바른 군인이라면 다친 군사는 더 이상 싸우게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텐데. 프리츠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인형들을 안 괴롭힐게요. 프리츠는 경비병 인형을 들고 탁자 건너편으로 가서 앉았어요. 마리는 부러진 이를 모은 뒤 호두까기 인형을 품에 안고 살살 달래주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서 떼어낸 하얀 리본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다친 턱도 감싸주었지요.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아, 마리야.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한테 뭘 그렇게 친절한 거냐? 마리는 대부의 말에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대부님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반짝이는 부츠를 신는다고 해도 이 호두까기 인형보다는 멋지지 않을 거예요. 마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드로셀마이어 대부의 코가 빨개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와 엄마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대부는 이상하게도 따라 웃지 않았어요. 마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3. 놀라운 사건. 마리네 집 거실 벽에는 커다란 장식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 장식장에는 아이들이 해마다 받은 갖가지 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마리와 프리츠의 손이 닿지 않는 맨 윗칸에는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만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바로 아래 칸에는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지요. 그 아래 2칸은 마리와 프리츠의 인형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었어요. 프리츠는 자기 칸에 자기 군대 인형들을 빼곡히 정리해 두었어요. 그 아래 칸은 마리의 인형들 차지였어요. 마리는 예전부터 있던 인형을 옆으로 치우고 오늘 새로 선물 받은 아가씨 인형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클레르엔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죠. 어느덧 깊은 밤이 되어 드로셀마이어 대부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마리와 프리츠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렴. 알겠어요. 지금 막 병사들 훈련을 마쳤거든요. 프리츠는 장난감 병사들을 장식장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금 이따 잘게요. 정리할 게 남아서요. 그래, 너무 늦지 않도록 하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자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눕히고 상처를 살펴보았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다정하면서도 뭔가 슬퍼 보였어요. 이제는 내가 널 잘 돌봐줄게. 드로셀마이어 대부님한테 부탁해서 부러진 이도 다시 붙여줄게. 마리가 드로셀마이어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호두까기 인형의 입이 일그러지면서 눈이 푸르스하게 변했어요. 마리는 깜짝 놀라 호두까기 인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호두까기 인형은 어느새 다시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등불이 바람에 일렁이 잠깐 다르게 보였나 봐.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장식장으로 가져갔어요. 클레리엔 아가씨, 몸이 아픈 호두까기 인형에게 오늘만 침대를 양보해주세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클레리엔 아가씨는 화가 났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침대에 눕히고 하얀 리본을 다시 잘 동여매 주었어요. 화가 난 클레리엔을 곁에 두면 안 되겠지?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침대를 통째로 들어 위칸의 장난감 마을 옆으로 옮겼어요. 그 옆에는 프리츠의 경기병들이 서 있었어요. 마리가 장식장 문을 닫고 방으로 가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장식장 뒤와 난로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소곤대는 소리가 났어요. 그뿐 아니라 벽시계 위에 앉아있는 황금색 올빼미가 부리를 쑥 내밀고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올빼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계야 조용히 가렴. 아주 조용히. 생지왕은 귀가 아주 밝단다. 생지왕에게 노래를 불러줘. 옛 노래를. 똑딱똑딱 댕댕 작은 종을 치렴. 그러면 생지왕도 끝장일 거야. 그러자 벽시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정말로 12번 울렸어요. 마리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자세히 보니 시계 위에 앉아있는 건 황금색 올빼미가 아니라 노란 옷을 입은 드로셀마이어 대부였어요. 마리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대부님 거기서 뭐하세요? 어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겁주지 마시고요. 대부님 성격은 정말 고약해요. 사방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소름 끼치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벽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수없이 들리더니 마룻바닥 틈에서 콩알만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 불빛은 바로 생쥐들의 번쩍거리는 눈빛이었어요. 그 사방에서 생쥐 수십 마리가 달려나왔어요. 생쥐들은 나오자마자 줄을 맞춰 늘어섰어요. 마치 프리츠가 장난감 병사들에게 전투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았죠. 마리는 쥐를 별로 싫어하지 않아서 그다지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재밌어 보였어요. 그때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잘 안 나네. 이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마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닥에서 무언가 솟구치더니 흙과 부서진 벽돌 조각들 사이로 머리가 7개나 달린 흉측한 생쥐가 나타났어요. 그 생쥐는 머리마다 하나씩 7개나 되는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생쥐들은 생쥐왕을 보자 만세를 3번 불렀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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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장식장 앞에 있던 마리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마리는 뒷걸음을 치다가 그만 장식장 유리문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왼쪽 팔이 무척 아팠어요. 어느 순간 찍찍거리는 생쥐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때 장식장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사! 기사! 싸움 터러 나가자!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어서 싸움 터러 가자! 어디선가 아름다운 종소리도 들려왔어요. 이건 내 종들이 울리는 소리 같은데. 마리는 작은 종들이 있는 장식장을 돌아보았어요. 장식장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인형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두까기 인형도 벌떡 일어나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며 힘차게 소리쳤어요. 사각사각 비겁한 생쥐 녀석들. 빡빡 호두 깨는 소리 진짜 대장부 소리. 호두까기 인형은 작은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다시 외쳤어요. 바보 같은 생쥐놈들과 싸우자. 사랑하는 나의 부하들이여 내 편이 되어 용감히 싸울 수 있겠는가? 예, 대장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장식장에서 펄쩍 뛰어내리자 다른 인형들도 함께 뛰어내렸어요. 다른 인형들은 몸에 푹신한 솜이 들어있어 괜찮았지만 나무로 만든 호두까기 인형은 아주 위험했어요.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다간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클레리엔 아가씨가 부드러운 팔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아 안아주었어요. 마리가 감동하여 외쳤어요. 아, 착한 클레리엔 아가씨. 내가 오해하고 있었나 봐요. 분명 아가씨는 호두까기 인형한테 침대도 기꺼이 내주었을 거예요. 클레르는 호두까기 인형을 부드럽게 받아 안으며 말했어요. 호두까기 대장님, 아픈 몸으로 전투에 나서면 위험해요. 용감한 부하들이 많으니 내 품에 안겨 구경이나 하세요. 호두까기 인형은 그럴 수 없다며 발버둥을 쳤어요. 클레르의 아가씨는 어쩔 수 없이 호두까기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호두까기 인형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가씨,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클레르의 아가씨는 고운 허리띠를 풀어 호두까기 인형에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호두까기 인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받지 않겠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마리가 동여매준 하얀 리본을 풀어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는 장교들이 어깨에 걸치는 띠처럼 자기 어깨에 둘렀어요. 사실 호두까기 인형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마리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리엔 아가씨의 허리띠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호두까기 인형은 칼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커다란 탁자 밑을 보니 생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머리가 7개 달린 생쥐 왕도 보였고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 치열한 전투. 호두까기 인형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행진곡을 연주하라! 북치는 병사들이 신나게 북을 울렸어요. 그러자 상자 안에 있던 프리츠의 병사 인형들이 뛰쳐나왔어요. 전투 준비! 병사들은 호두까기 인형의 명령에 따랐어요. 잠시 제자리에! 호두까기 인형은 조금 헬쓱해진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판텔로네의 앞으로 달려갔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텔로네요. 당신은 다리가 길어 말을 타지 않고도 빨리 달릴 수 있으니 기병대와 포병대를 지휘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판텔로네가 트럼펫 소리처럼 크게 휘파람을 불며 병사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호에 맞춰 장식장 안에 병사들이 힘차게 밖으로 나왔어요. 제복을 갖춰 입은 프리츠의 기마병들도 깃발을 휘날리며 씩씩하게 행진했어요. 발사! 병사들은 마리의 엄마가 사용하는 발 받침대를 올라서서 생쥐들에게 알사탕 대포를 쏘아댔어요. 사방에 가루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생쥐들은 알사탕을 맞고 쓰러졌지만 곧 더 많은 생쥐들이 나타났어요. 생쥐들은 떼를 지어 포병대를 공격하더니 대포를 몇 대 빼앗았어요. 사기가 높아진 생쥐들은 작은 은빛 구슬을 마구 던졌어요. 클레리엔과 트루티엔 아가씨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꽃다운 나이 추가하다니. 두 인형 아가씨는 구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전투가 심해질수록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도 생쥐왕과 생쥐들이 찝찝거리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어요. 호두까기 인형이 우렁차게 명령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판텔로네의 기병대는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프리츠의 경비병들은 점점 기세가 약해졌어요. 생쥐들이 쏘는 대포 알에 맞아 옷에 생긴 얼룩이 잘 지어지지 않자 프리츠의 경비병들은 슬슬 물러나기 바빴어요. 마리 엄마의 발 받침대 위에 자리 잡은 포병대도 위험해졌어요. 생쥐들이 몰려와 발 받침대를 쓰러뜨렸거든요. 호두까기 인형은 당황하여 오른쪽 부대에 후퇴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래도 호두까기 인형이 직접 이끄는 왼쪽 부대에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한참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서랍장 밑에서 생쥐 부대가 살금살금 기어나왔어요. 생쥐들은 찍찍거리며 왼쪽 부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생쥐들은 곧 다른 적과 마주쳤어요. 바로 중국 황제 2명이 이끄는 속담 인형 군대였어요. 정원사들과 이발사, 광대, 사랑의 신 큐피트, 사자, 호랑이, 긴꼬리 원숭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들은 저마다 용감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생쥐 대장이 앞으로 튀어나와 중국 황제 중 한 명의 머리를 물어뜯자 상황이 크게 바뀌었어요.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는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사기가 오른 생쥐들은 병사들의 다리를 물어뜯었어요. 그 바람에 넘어지는 병사들에게 깔려 죽는 병사도 있었어요. 이제 호두까기 인형은 완전히 적군에게 둘러싸였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두려움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기마병들도 이미 장식장 안으로 숨어버린 뒤였죠. 누가 내게 말 한 필만 보내다오. 어서! 호두까기 인형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 순간 생쥐 2마리가 달려들어 호두까기 인형의 외투를 낚아챘어요. 뒤이어 머리가 7개 달린 생쥐왕이 사납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내 가엾은 호두까기 인형. 마리는 얼른 실내화를 벗어 생쥐왕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이게 뭐냐? 도망치자! 생쥐왕이 달아나자 생쥐들도 그 뒤를 따라 후다닥 사라졌어요. 겨우 생쥐들을 쫓아버린 마리는 왼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5. 환자가 된 마리.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리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리 옆에는 외과 의사인 벤델슈테른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깨어났구나. 엄마가 걱정스럽게 마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생쥐들은 가버렸어요? 호두까기 인형은요? 잠이 덜 깼는지 마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마리, 정신 차리렴.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가 마리의 이불을 다독이며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네가 밤늦도록 인형놀이 하는 걸 보고 엄마는 자려고 누웠어. 그런데 자정 넘어서 와보니 네가 피를 흘리며 장식장 앞에 쓰러져 있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기절할 뻔했지 뭐니. 아마 구석에서 생쥐가 튀어나와 놀랐던 모양이야.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팔꿈치로 장식장 유리문을 깨뜨린 것 같더구나. 의사 선생님께서 내 팔에 박힌 유리 조각을 빼내고 치료해 주셨단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도대체 인형들하고 뭐라고 노는 거야? 프리츠의 병사 인형들과 온갖 인형들이 장식장 앞에 흩어져 있던데. 호두까기 인형은 피가 흐르는 내 팔에 고이 안겨 있었고 그 옆에는 네 실내화가 놓여 있었어. 그때 마리가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그게 바로 인형들과 생쥐들이 전투를 벌인 증거예요. 호두까기 인형이 인형 부대를 지휘했는데 생쥐들의 공격을 받고 위험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내화를 던져서 도와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눈짓을 보내자 엄마가 부드럽게 마리를 달랬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는 생쥐도 없고 호두까기 인형도 장식장에 잘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마.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무사하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팔꿈치가 다 나을 때까지 며칠 더 누워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마리의 꿈에 호두까기 인형이 나타났어요. 마리 아가씨,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날마다 침대에만 누워있다 보니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마리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녁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재미난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주었을 때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병문안을 왔어요. 마리가 다쳤다고? 그래, 좀 어떠냐? 대부는 노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마리는 전투가 있던 날 밤에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대부님, 그날 밤에도 노란 외투를 입고 벽시계 위에 앉아 계셨죠? 대부님이 생쥐 왕을 불러내셨죠? 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대부님 미워요. 제가 이렇게 다친 건 다 대부님 때문이에요. 마리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가 깜짝 놀라 마리를 말렸어요. 그러나 대부는 야릇한 표정으로 콧소리를 섞어 노래를 불렀어요.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 죽여가야 했어. 크게 소리내면 안 되었지. 종소리는 커다랗게 댕댕댕. 아가씨 인형들아 겁낼 것 없어. 생쥐왕을 쫓아내는 종이 울리면 올빼미가 날아와 콕콕 쪼아대겠지. 정소리는 댕댕, 시계는 똑딱똑딱. 조용히 가야 했어. 순순히 말을 듣진 않겠지만 댕그랑 댕댕. 마리는 노래를 부르는 대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어쩐지 얼굴이 평소보다 더 못생겨 보였죠. 드로셀마이어 판사님, 그게 무슨 노래인가요? 진지하게 듣고 있던 엄마가 물었어요. 제가 지은 시계 기술자의 노래랍니다. 대부가 마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리야, 생쥐왕을 혼내주지 않았다고 화내지 말거라. 그건 나한테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 대신 네가 좋아할 만한 걸 가져왔단다. 대부는 호주머니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헐거워진 아래턱은 말끔히 수리되었고 부러진 이도 튼튼하게 붙어 있었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호두까기 인형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제 알겠지?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마리, 몸집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이 호두까기 인형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니?
오두까기 인형 가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못생긴 인형이 나타나 대를 잇게 되었는지 말이야. 내가 이야기 좀 들려줄까? 필리파트 공주와 마우제링크스 부인, 솜씨 좋은 시계 기술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니? 그때 프리츠가 끼어들어 물었어요. 대부님, 호두까기 인형의 턱과 이는 잘 고치셨으면서 왜 칼은 채워주지 않으셨나요? 고장난 인형을 고쳤으면 됐지. 왜? 칼까지 내가 구해주어야 하나? 필요하면 자기가 구하겠지. 드루셀마이어 대부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필리파트 공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대부님, 어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마리아 프리츠가 동시에 외쳤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 마우제링크스 부인의 저주. 어느 나라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단다. 그 나라의 왕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오, 이 세상에서 우리 필리파트보다 더 예쁜 공주는 없을 것이다. 필리파트 공주의 피부는 백합처럼 희고 두 뺨은 장미처럼 발그레했어. 보석 같은 두 눈과 황금빛 곱슬머리도 사랑스러웠지. 그런데 공주에게는 특이하게도 날 때부터 작은 진주 같은 이가 위아래로 한 줄씩 나 있었어. 그래서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관상과 손금을 봐주러 온 수상의 손가락을 깨물었단다. 어이쿠! 그때 수상은 필리파트 공주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건강한 공주가 태어났다고 모두가 기뻐했지만 왕비만은 왠지 모를 불안에 떨었단다. 왕비는 근위병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도 유모 2명을 필리파트 공주의 요람 곁에 두었어. 그뿐 아니라 밤이 되면 유모 6명이 수고양이 한 마리씩을 무릎에 얹고 공주의 요람을 지키게 했지. 왕비가 왜 그랬을까?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려주마.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이 이웃 나라의 왕과 왕자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벌였단다. 연극과 무도회 그리고 말 달리기 시합이 끝난 뒤 왕은 뭔가 재미있는 일을 벌이기로 했어. 마침 궁중요리사가 돼지를 한 마리 잡은 터라 왕은 소시지 잔치를 열기로 했단다. 이웃나라 왕과 왕자들에게는 간단히 수프나 먹자고 하고는 갑자기 푸짐한 소시지 요리를 대접해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었지. 왕은 소시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당신이 소시지를 좀 만들어 주시오. 왕은 소시지를 아주 잘 만드는 왕비에게 특별히 부탁했어. 궁중요리사가 곧 소시지를 만들 준비를 했지. 커다란 금속과 은 냄비를 꺼내고 최고급 장작으로 불을 피웠단다. 이윽고 왕비가 부엌으로 나왔어. 솥에서 소시지 수프가 펄펄 끓고 있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지. 왕비는 부엌에서 시녀들을 모두 내보냈어. 은으로 된 냄비에 잘게 썬 돼지 비계를 넣을 순서였거든. 이 일은 언제나 왕비 혼자서 했지. 왕비가 돼지 비계를 막 넣었을 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내게도 돼지 비계를 좀 나눠주세요. 나도 생지나라의 여왕이랍니다. 왕비는 그것이 마우제링크스 부인의 목소리라는 걸 금세 알아챘어.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자기가 왕의 친척이며 생지나라의 여왕이라고 주장했단다.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오래전부터 많은 생쥐를 거느리고 궁전 부엌의 부두막 밑에 숨어 살았어. 왕비는 인정이 많아서 잔칫날이면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나눠주고는 했지. 어서 나와요. 맛있는 돼지 비계를 나눠줄 테니. 왕비의 말에 마우제링크스 부인이 쪼르르 달려나와 돼지 비계를 앞발로 받아먹었지. 그러자 마우제링크스 부인의 일가 친척과 7 아들까지 모두 달려나왔어. 버릇없는 7 아들은 돼지 비계를 향해 마구 달려들었단다. 어머나! 왕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러자 옆에 있던 시녀가 재빨리 달려와 생쥐들을 모두 쫓아버렸지. 다행히 돼지 비계는 그릇에 조금 남아 있었어. 소시지 위에 조금씩 얹을 만큼은 되었지. 드디어 소시지 잔치가 열렸어.
국가 트럼펫 소리가 울리자 이웃나라에서 온 손님들이 궁전으로 들어왔어. 화려한 왕관을 쓴 왕은 반갑게 손님들을 맞으며 식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단다. 왕비가 준비한 소시지 요리가 식탁 위에 차려졌어. 돼지 간을 넣은 소시지에 이어 피를 넣은 소시지도 나왔지. 그런데 소시지를 본 왕이 얼굴을 점점 일그러뜨리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고통스러워했어. 다들 까닭을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쳤어. 돼지 비계가 너무 적도다. 왕이 고통스러워한 이유는 바로 돼지 비계 때문이었어. 정말 황당했지. 그러자 왕비가 절망스러운 얼굴로 왕의 발치에 엎드려 울며 말했어. 오, 제 잘못입니다. 마우제링크스 부인이 7 아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돼지 비계를 거의 다 먹어치웠답니다. 저를 벌하소서. 왕비는 흐느끼다가 기절해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나와서 설명해 보아라. 시녀가 앞에 나가 자세하게 설명했어. 왕은 화가 치밀어 마우제링크스 부인과 그 일가 친척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지. 왕은 궁중의 시계 기술자이며 연금술사인 크리스티안 엘리아스 드로셀마이어에게 마우제링크스 부인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내라고 했어. 그래, 그는 나와 이름이 똑같았단다. 드로셀마이어는 정교한 쥐덫을 발명하고 그 안에 고소한 돼지 비계를 매달아 놓았지. 그리고 그것을 마우제링크스 부인의 집 옆에 슬그머니 가져다 놓았어. 하지만 영리한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속지 않았지.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7 아들과 친척들에게도 돼지 비계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단다. 그러나 맛있는 냄새에 정신이 팔린 7 아들과 친척들은 부인의 말을 깜빡 잊고 말았어. 그래서 돼지 비계가 매달린 쥐덫 안으로 들어갔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계를 입으로 불어뜯는 순간 쥐덫의 문이 철커덕 닫혀 모두 죽고 말았단다. 그 후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살아남은 친척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어. 드디어 생지들을 모두 쫓아냈다! 궁전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 하지만 왕비는 근심에 사로잡혔지. 마우제링크스 부인이 7 아들과 친척들을 잃었으니 틀림없이 복수하러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어느 날 왕비가 왕을 위해 요리하는데 왕비의 예상대로 마우제링크스 부인이 나타났어. 내 7 아들과 친척들이 이곳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언젠가 생주왕이 네 딸을 깨물어 죽일지도 모르니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사라져버렸어. 왕비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손을 덜덜 떨었어. 그 바람에 맛있게 익은 고기 덩어리를 불 속에 떨어뜨리고 말았지. 마우제링크스 부인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엉망이 되자 왕은 길길이 뛰며 화를 냈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긴 이야기는 내일 해주마. 안 돼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너무 긴 이야기를 한 번에 듣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단다.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프린츠가 물었어요. 그 쥐덫을 대부님이 발명하신 게 맞나요? 대부는 이상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정교한 시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까지 쥐덫 하나 못 만들겠니? 7. 마법에 걸린 피를리파트 공주. 이제 왕비가 갓 태어난 피를리파트 공주를 왜 그토록 철저히 지켰는지 너희도 잘 알겠지. 마우제링크스 부인의 말대로 생쥐왕이 나타나 어린 공주를 물어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란다. 다음날 저녁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궁중 점성술사가 왕비에게 말했어. 마우제링크스 부인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고양이 가문의 숫고양이뿐이라고. 유모 6명이 숫고양이 한 마리씩 무릎에 앉혀놓았던 건 바로 이 때문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모두 잠들어 고요한데
숫고양이를 아는 채 졸던 유모 한 명이 화들짝 놀라서 깼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 주위를 둘러보니 커다란 생쥐가 뒷다리로 우뚝 서서 잠든 공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마우제링크스 부인이었어. 유모의 비명에 다들 잠에서 깼어. 그러자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마룻바닥 틈새로 잽싸게 달아나 버렸단다. 고양이가 황급히 뒤쫓았지만 잡지 못했지.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피를리파트 공주가 심하게 울어댔어. 공주님은 무사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모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어. 하지만 공주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단다. 요람한의 예쁜 공주 대신 쪼그라든 몸에 머리만 커다란 아주 못생긴 아기가 누워 있었거든. 아기의 눈은 초록색으로 변해 툭 튀어나온 데다 입은 길게 찢어져 있었지. 백합처럼 희고 장미처럼 곱던 모습이 흉하게 변해버린 거야. 세상에. 왕비는 큰 슬픔에 빠졌단다. 왕도 머리를 벽에 쿵쿵 찌을 만큼 고통스러워했지. 왕은 급히 뉘른베르크 출신의 시계 기술자이자 연금술사인 드로셀마이어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단다. 드로셀마이어, 네가 만든 쥐덫 탓에 공주가 저 모양이 되었다. 앞으로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피를리파트 공주의 모습을 예전처럼 되돌려 놓을 방법을 찾아내라. 안 그러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드로셀마이어는 몹시 당황했어. 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행운을 믿고 곧 일을 시작했지. 우선 공주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어. 그런데 공주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 흉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자신만만하던 드로셀마이어도 슬슬 겁이 났어. 아무리 생각해도 쓸만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지. 결국 왕과 한 약속 한 달 중 마지막 주가 되었단다. 어떻게 되었느냐? 공주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너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왕은 공주의 요람을 들여다볼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어. 드로셀마이어는 너무 괴로워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요람을 들여다보니 못생긴 피를리파트 공주가 딱딱한 호두를 오독오독 깨물어 먹고 있었단다. 드로셀마이어는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었고 또 호두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또한 피를리파트 공주가 악을 쓰며 울 때마다 호두를 주면 거짓말같이 조용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뭔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는군. 그 문을 계속 두드리면 열리겠지. 드로셀마이어는 왕에게 요청해서 궁중 점성술사를 만났어. 원래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은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단다. 드로셀마이어와 점성술사는 공주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온갖 방법을 연구했어. 그러다 마침내 마법을 풀 방법을 찾아냈지. 공주가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면 크라카툭 호두 알맹이를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크라카툭 호두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대포가 밟고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정도였거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 태어나서 한 번도 수염을 깎은 적 없고 장화를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남자가 공주 앞에서 호두를 깨물면 깨뜨릴 수 있다는 거야. 이 남자가 호두를 깨 알맹이를 공주에게 바친 다음 눈을 감은 채 넘어지지 않고 뒷걸음질로 7걸음 간 뒤에 다시 눈을 떠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지. 이 방법을 알아낸 것은 토요일 점심때였어. 드로셀마이어는 일요일 새벽에 사형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하루 전에 알아낸 거야. 드로셀마이어는 황급히 왕에게 달려갔어. 공주님의 모습을 되돌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왕은 드로셀마이어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어.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칼 한 자루와 훈장 4개, 멋진 외출복 2벌을 주겠다고 했단다. 얼른 가서 크라카툭 호두를 깨뜨릴 젊은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뒤로
7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 포도주는 절대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라. 드로셀 마이어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 왕이시오. 사실 방법은 알아냈지만 아직 그런 젊은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 그렇다면 원래대로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왕은 버럭 화를 냈어. 드로셀 마이어는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 그런데 드로셀 마이어는 운이 좋았단다. 마침 그날 먹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왕의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거야. 왕은 고급 포도주까지 한 잔 마시더니 너그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좋다. 내가 양보하지. 당장 왕국을 떠나 크라카토 고두와 호두를 깰 젊은이를 찾아오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겨우 위기를 넘긴 드로셀 마이어는 점성술사와 함께 길을 떠났단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날 저녁에 다시 들려주기로 했어요.